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앞선 광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중계방송 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화기애애한 악수만으로는 역시 부족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회 대표 연설에서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 모르니 명심하라고 국민의힘을 향해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면서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정청래 대표가 연설할 당시에 국회에서는 일부 고성이 오갔는데요. 협치에 대한 기대는 하루 만에 무너졌을까요? 현장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청사는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내란 청사는 권력을 사유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내란 청사는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내란 청사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헌법 파괴 세력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진보만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보수에게 타락해도 된다고 유혹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친일을 하고도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속삭입니다. 국민을 무시해도 된다고 선동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심 어린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입니다. 일단 정청래 대표 연설 내용 중에서 주목한 부분 두 분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용기 의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예. 헌법 파괴 세력을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고 하는 그 오랜 숙제를 풀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형태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를 보유하고 있는 그 국가에서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나왔고 그 내란 행위라고 하는 내란 피의자가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역사적 오명을 쓴 것이거든요. 결국 이 문제는 과거에 전두환 군부가 있었던 쌓아왔던 그 내란의 전력들을 사면을 통해서 자연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건을 되풀이했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든 진보든 상관할 거 없이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 역사상에 이러한 문제가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이것은 싸우지 말고 역사 앞에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자라고 하는 멘트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뭐 고성이 나왔다고는 하나 절대 고성을 지를 만한 그리고 불편해할 만한 내용이 아니고 함께 이 부분을 해결해 가야 할 숙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면서 이 부분이 가장 저는 감회가 새로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또 그런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향해서 뼈가 되고 살이 되니까 한번 들어보라 했는데 김 최고위원님은 어느 부분을 좀 주목하셨어요? 저는 좀 입장이 다른데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그 관련된 사람들이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된다. 네. 그리고 뭐 대통령도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바로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양당의 대표들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여당이 좀 이렇게 좀 베푸세요.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오늘 이제 연설을 들어보면 무슨 150년 전에 있었던 동학 얘기를 하세요. 100년 전에 있었던 3.1운동 얘기를 하시고 4.19, 5.18 뭐 과거의 수많은 역사들을 계속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뭐 지금 사태를 이렇게 비유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너무 과하게 가고 있다. 예. 그리고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새로 뽑히고 정권을 이제 인수받은 다음에 하는 첫 번째 연설인데 거기서 도대체 민생은 어디 간 겁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디 가고 미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외교 안보는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 미래 비전을 좀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150년 전에 동학 얘기까지 꺼내면서 그러면서 상대방 척결해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뉘앙스로만 계속 몰아붙이시는 게 좀 과하다. 저는 뭐 한동훈 대표 있을 때 저희 다 같이 지도부 구성하면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안 되면 탄핵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다가 결국은 쫓겨난 지도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새로 당대표가 되시고 대통령도 바뀌었는데 너무 과거 얘기만 하신다. 네. 그건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 뭐 내란은 뭐 26번이나 언급했는데 협치는 네. 안 나왔다. 이런 부분도 아쉬운 부분으로 좀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민의힘에서 피로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증명이 됐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파면 결정이 된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윤호개인을 외치는 사람들만 몰아낸다면 국민의힘에서 전혀 불편할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내용을 들으면서 많이 순화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요? 네. 원래 정청래 대표 더 강력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순화했고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우리가 함께 나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의 비전, 그러니까 경제와 민생 얘기를 안 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시지만 A, B, C, D, E, F 그러니까 이 알파벳 숫자까지 되면서 다양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은 해왔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역사를 그러니까 100년 전에 있었던 일, 과거까지 다 들먹이면서 왜 내란과 국민의힘을 역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내란죄, 외환죄만큼은 대통령이라도 하더라도 불소추 특권을 만들어낸 것은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란 외환죄는 대통령이라도 바로 소추가 될 수 있게끔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역사적 과거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질 수 없었던 상황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역사가 국회 해상권을 대통령으로부터 뺏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우리가 딛고 미래로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역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다. 요즘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어제 장동혁 대표가 그 이 대통령과의 비공개 단독 회동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끝없는 내란몰이 이런 부분은 좀 우려스럽다. 그래서 정치 보복 수사를 끊을 수 있는 적임자는 이 대통령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아니, 저는 뭐 언론적인 얘기잖아요, 네. 저거는. 근데 우리 당 내에서 아직도 계몽령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탄핵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판결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보수 정당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부인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우리 혁명정당이 아니잖아요. 보수 정당이고. 그리고 계엄령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잘못인데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예. 마치 지금 그 보수 정당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가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건 그건 너무 과하게 과잉이라는 생각을 듭니다. 지금 그때 그 주장을 했던 분들은 대통령은 구속돼 있고 그리고 그 관련된 총리를 비롯해서 그때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무슨 뭐 덮는다고 해서 덮어질 것도 아니고 물론 지금까지 발뺌을 하시는 분들,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재판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계없이 지금 현재도 내란이 진행 중이다. 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그러니까 내란 정당은 다 잘못한 것이고 우리는 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정당하다. 라는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내는 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조금 짧게 더 보태시고, 국민의힘이 각성했으면 좋겠는 만한 부분이 그거예요. 윤호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석방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란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죠. 정청래 대표도 실제로 좀 전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뭐라고 했냐면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건강한 여당도 있고 건강한 국가도 있다라고 하는까지 전 이어가려고 했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국민 앞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주력을 다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최고위원을 구성하고 있는 분께서 실제로 뭐 김건희, 윤석열, 석방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더 이상 저희가 방치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을 강하게 지적을 해야 건강한 야당으로 국민의힘이 발돋움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 권성동 의원 오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아마 뭐 모레 혹은 뭐 12일에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 의석인 뭐 민주당에서 찬성표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에서 또 얼마나 권성동 의원 체포에 동의하느냐, 이탈표 규모 이런 부분도 관심이더라고요. 이게 향후 어떤 대여 투쟁의 동력을 확보를 좌우하는 그런 변수가 될 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고 사실은 한동훈 대표 있을 때 저도 이제 출마하면서 다들 각서를 다 썼어요. 네네. 불체포 특권은 포기할 것이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의원이 된 다음에도 세비를 다 반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도장 찍고 사인했죠. 예, 다 사인을 했으니까 그걸 뭐 이제 와서 우리가 물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한 투표가 불체포 특권에 어쨌든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당 지도부가 어떻게 할지 아마 진퇴양난일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뭐 투표 안 한다라고 다 그 이탈할 수도 없고 그럼 만약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무더기로 찬성표가 나오면 와 내부 분열이 심하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또 아니고 다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 여론에서는 아직도 니들 정신 못 차렸다 이렇게 공격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입장이 곤란한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그냥 의원들의 양심에 맡겨야 된다. 그래서 투표에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그 양심에 따라서 투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각자가 다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하고 일단 뭐 권 의원 자체가 불체포 특권에 대한 언급을 이미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 지켜보고요. 한 가지 좀 더 여쭤볼겠습니다. 지금 그 소식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장동혁 대표가 당의 공식 입장만 대변하는 패널만 방송에 출연시키는 이른바 패널 인증제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혹시 그 출연해도 된다 안 된다 인증을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냥 저게 정치적인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언론사에 우리 의견을 왜 이렇게 반영 안 해줍니까? 그건 출연하는 패널이 우리 의견 반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는 사실 과거 민주당에서도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지난번 4월 달에도 이미 저런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것이 대표의 입에서 나오니까, 당대표의 입에서 나오니까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의 저 얘기에 동의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 방송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의견을 가장한 해당 행위 시 제명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해당 행위가 도대체 뭘까요? 네. 저는 그러면 비상계엄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해당 행위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해서 해당 행위라는 것은 우리 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게 하고 사람들이 우리 당을 손가락질하게 하면 그거 해당 행위 아닙니까? 네. 이런 주장을 장동혁 대표도 하셨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얘기한 것을 해당 행위로 봐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을 했는데 그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당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국가의 헌법기관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인데 보수 정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들은 해당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따라서 지금 저렇게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시는 것들은 논리적으로 말씀이 안 맞는다.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그냥 우리 당의 주장을 밖에 나가서 많이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기준도 그 분명하지 않고 저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언론사들이 그걸 따르겠습니까? 이게 무슨 전두환 시절의 보도 지침도 아니고 어떤 기사는 내보내고 어떤 기사는 내보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같은 시대에 어떤 언론사가 그걸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괜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듯한 발언을 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같은 당이어도 이견을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민주당에서도 지금 정부 조직법 관련해서 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도 있는데 패널 인증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고립 전략을 쓰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이야기를 왜 했는지는 이해가 가요. 네. 왜냐하면 당내에서 하는 비판들이 가장 아플 것이고 당내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 할 것 없이 그래도 당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정해졌다면 그 의견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 정도는 주는데 방금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히려 더 고립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의 대표 패널로 나와 계시고 굉장히 건강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얘기하는 부분들 오히려 국민들의 상식선에서는 굉장히 먼 이야기인데 그런 주장을 오히려 나가서 하라라고 부추기는 꼴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 대표가 고립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에게 하등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주장만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내란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 행보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었는데 근데 한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던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던 김형동 의원이 주요 당직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건 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근데 보면은 정청래 대표도 네. 나는 사람하고만 악수한다고 하시지만 예. 결국 악수하시잖아요. 예. 활짝 웃으면서 악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말을 이렇게 함부로 뱉어내면 사실 그 다음에 그걸 주워 담기가 참 힘든데 저는 장동혁 대표한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한 얘기는 최악을 피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돌려서 물론 그게 아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발을 하시는 건데 네. 장동혁 대표나 김문수 대표나 서로 경쟁을 하시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저거보다 훨씬 심한 공격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대표가 됐으니까 내 경쟁자였던 사람은 나는 상대를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럼 박찬대 대표하고 나는 이제 상종 안 하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당은요, 당대표 뽑혀서 일정 기간 동안 당을 맡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사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의 주장들을 하는 것,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것들은 결국은 다 말빛이 돼서 나중에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사람을 쓰는데 이 사람 자르고 저 사람 자르고 저 사람 쫓아내고 난 다음에 누구와 함께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뭐 김영동 의원이 정책위 수석 부의장에 내정된 거를 봐도 네. 현실 정치와는 동떨어진 그런 주장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제가 좀 알아보니까 핵심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의도 연구원장직도 마찬가지고 지금 남은 지명직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개혁 방안을 좀 먼저 잡고 그 방향에 맞게 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인선을 하려고 한다고 하던데 이거 예상되는 방향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거는 사실은 그런 거보다는 적절한 사람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못 찾고 있는 네, 것일 겁니다. 그래서 지명직 최고위원도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되고 난 다음에 며칠 내에 다 하거든요. 근데 그걸 과연 누가 할 것이냐. 그러니까 무슨 심지어는 뭐 전한길 씨를 한다느니 무슨 뭐 장해찬 전 최고를 한다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여러 군데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제가 뭐 정확한 속내를 모르니까 그냥 예상할 뿐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구인날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인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과거에 장동혁 대표가 해놨던 이야기 때문에 저렇게 김영동 정책위 부의장 같은 분을 인선하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저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인선을 하면서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은 정치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강력하게 비판을 했지만 일 잘한다면 당직에 인선해서 일을 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력난은 결국엔 본인이 과거 후보 시절에 뱉어놨던 굉장히 강력한 말들, 센 말들 때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인력난이 기인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검 얘기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에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었습니다만 국무회의장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계엄과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줄곧 증언을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특검팀이 밝힌 이 CCTV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계엄 당일에 조태용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이 계엄 문건으로 추정되는 그 종이를 접어서 양복 주머니에 넣었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혹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 국정원법 제15조를 특검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 지체 없이 안보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저 의혹대로라면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은 네. 계엄 전에 그러니까 1시간 반 가량 전에 이 계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 알렸어서 이 부분을 좀 대응할 수 있게끔 뭐 굳이 대응이 아니더라도 네. 해당 부분을 논의할 수 있게끔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직무유기 등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고 아, 네네. 실제로 뭐 내란 주요 임무 종사까지 특검이 검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던 것을 인지하고 거기에서 국정원장으로서 뭐 직원을 출근시켰다든지 여러 가지 또 정황 증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불법의 여지가 있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방향성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김종인 최고위원 의견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네. 지금 보면 그 계엄 당일날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잖아요.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 단전 단수하라는 그런 문건을 받은 거고,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하고 뭐 외교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최상목 그 부총리 같은 경우는 뭐 자금을 어떻게 만들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는데 이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가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네. 문건의 내용이 뭔지. 이 문건의 내용은 예를 들면 뭐 그러면 합수부나 계엄사에 가서 그 국정원 직원들 불러다가 거기다 도와줘라.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지침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근데 그동안은 나는 몰랐다. 나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면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국정원장으로서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위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불법 계엄에 대해서 국회에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문제도 있겠고, 또 그다음에 본인이 무슨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데 그것을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의심받는 게 이제 그 전날 김건희 씨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왜 이렇게 무슨 내용이냐 이런 것들도 또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진실이 드러나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진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 국회에서 덧센 특검법이라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 장동혁 대표는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덧센 특검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이런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이 뭐 직무유기 얘기도 나오고 문건을 받았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 문건을 준비한 사람은 누군가? 이게 유일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지시해서 행안부 장관에게는 무슨 지시를, 국정원장에게는 무슨 지시를, 이거 본인이 혼자 다 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작성한 사람들은 특검이 특정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저 의혹들도 한 번에 털고 가려면 굉장한 시간과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 관련 한 가지만 더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계엄 당일에 국정원이 퇴근했던 직원 수십 명을 다시 출근했다라는 건데 이들을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는 계획도 세웠다고 합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불법 대란 당일 국가정보원이 계엄사 및 합수부의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 및 활동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 전체 인력 중 지역별 근무자, 연수 및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30%에 달하는 인원이 당일 계엄 선포 이후 재출근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해당 문서를 작성했던 국에 무려 130명이나 재출근했다고 합니다. 이는 상당한 규모로 앞서 말씀드린 문서의 실제 집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일단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은 이게 국정원의 계엄 공모다, 명백한 동조다라고 주장하는데 조 전 원장의 관여 여부에 따라서 앞서 언급한 그 직무유기랄지 혹은 뭐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랄지 이런 부분도 감안될 수가 있나요? 뭐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130명이 출근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그 유보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정원 직원이라면 비상계엄이 터지면 당연히 회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도 그날 다 전부 다 출근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원이 많이 출근했으니까 이게 공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아무튼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안보 기관이잖아요. 그 기관이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이제 외부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또 뭐 잘못하면 이제 재판에 계속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참 비극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전은교 의원님 의견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삼 참작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네. 그러니까 특검법에 늘 논란이 되던 게 실제로 계엄의 본인은 주요 임무를 맡았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해준 사람들은 정상 참작을 시켜준다는 이야기가 결국에 모든 사람이 거짓말하면 저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출근을 했을 때 1시간 전에 했는지 아니면 계엄이 발생한 직후에 했는지 바로 직전에 출근했는지 이 부분이 결국에는 조태용 국정원장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그 의혹을 밝히는데 핵심의 키가 될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밝혀지고 있지 않아서 정상 참작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이 의혹들을 모두 클린하게 털고 가려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가만히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